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났습니다.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력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지만 결렬로 끝났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것에 대한 제 주장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북핵 이제 군사적 조치 포함한 강력한 압박으로 해결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일단 하노이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빈손으로 미국행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선거를 할 때 러시아 관련한 스캔들, 그리고 또 그 여성 관련한 어떤 그 입막음 비용을 선거 자금을 통해서 선거 후원금, 즉 선거 자금을 가지고 여성에게 입막음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 본토에서는, 미본국에서는 청문회가 벌어지는 등 어마어마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공소시효가 5년인 이 선거법의 특성상 재선이 된다면 기소를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법원은 현직 대통령에게 형사 관련한 기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재선이 성공한다면 지난 선거 때 있었던 그러한 문제들은 전부 공소시효 만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순히 대통령을 한 번 더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고, 감옥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과도 관계된 굉장히 중차대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쁜 협상, 미흡한 협상을 하게 된다면 뉴욕타임스, CNN 이런 반 트럼프 성향의 언론은 물론이고, 그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도 정적들 엄청나게 공격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아예 협상장을 박참으로써 평가할 수 있는 건덕지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여러 가지 미국의 국내 문제가 이 협상의 결렬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내년 대선하기 전에 뭔가 북한 관련한 가시적인 성과, 또는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비난해왔던 오바마 전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대북한 정책을 펴왔고, 그것이 이런 성과를 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 감옥에 안 가기 위해서.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무려 66시간이나 기차를 타고 거의 화려하게 베트남으로 들어왔던 김정은도 빈손으로 평양에 돌아갑니다. 참, 이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죠. 단둥에서부터 베트남 국경을 통과하기까지 그 4,500km 동안 중국 경찰관들과 군인들이 무려 90만 명이나 동원됐답니다. 5m마다 철길 가편 5m마다 한 명씩 배치가 돼서 여러 가지 감시 호위 활동을 했다라고 하니까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죠. 그런데 돌아갈 때 아무 소득 없이 돌아가는 마당에 또다시 그렇게 대민폐를 끼치고 돌아갈 거냐, 그건 참, 저는 참매 1호나 아니면 고려항공 비행기를 불러서 그거 타고 후다닥 3시간 만에 평양으로 가겠습니다. 어쨌든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에서 즉각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미국 언론보다 더 발빠르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왜냐? 정말 화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돌아가게 되면은, 그러면 가서 그렇게 화려한 일정을 마치고 왔는데 뭘 했지요? 라는 그런 인민들의 물음이 있을 때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이번 협상 결렬로 인해서 김정은은 정치적인 위상이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회담이 시작될 때 첫날부터 물론 그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국내 문제가 워낙 첨예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통역에게 말을 해놓고 통역이 말을 할 때 기다리고 있는 그의 표정은, 즉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은 정말 굉장히 많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싱가포르에 비해서 아주 굳어 있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그건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김정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표정들을 봤을 때는 결렬이 예고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이 드는 장면이죠. 왜냐하면 한번 돌이켜본다면 비건과 최선희가 스웨덴의 별장에서 합숙을 하면서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협상을 했는데 비건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dozen, 즉 우리말로 한 타스 정도의 어떤 그 안건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한 타스가 뭐죠? 12가지 아닙니까? 12개. 우리 연필 한 타스 12개라고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다전이라고 하는데 이 12가지 정도의 서로 간의 공통된 안건이 있는 것만 확인했지 그 내용이 합의가 된 것이 없다 라고 비건이 이미 의사를 비쳤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신속하게 먼저 자신의 전용기를 타고 하노이로 갔습니다. 가서 먼저 뭔가 좀 협의를 하려고 했겠죠. 그리고 그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 왔고 그 하노이에 오는 즉시 미국 국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였던 코언이 청문회에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협상에 집중할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었고 또 비건이 12가지 정도의 안건이 있다는 것만 확인을 해 주었는데 그렇다는 것은 결국 협상의 진척 상황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올라가는 바텀업 방식이 아니고 김정은과 트럼프와 김정은 둘이 합의를 해서 탑다운으로 내리는 이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에는 1박 2일 그리고 4-5차례의 만남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차피 준비가 너무 안 된 정상회담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미국 국내 어떤 그 반 트럼프 진영 언론들의 그 지적이 굉장히 타당하다. 거의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정상회담 시간을 정해놨으니까 그냥 그때 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 상황이 아니었냐.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드러난 협상 결렬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미국은 미래 핵능력, 즉 핵시설은 물론 기존 핵무기와 운반체, 전량에 대한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북한은 미래 핵능력 일부, 즉 영변 핵시설만이죠. 그것만 폐기할 용의가 있었으며 영변 핵시설만 폐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북 제재의 전면 해제를 요구했다. 현행 핵전력에 대한 신고와 사찰을 수용하고 폐기는 거부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영변 핵시설 이거 하나만 내주고 나머지는 전면적으로 거부를 하면서 이 하나만 가지고 북한 제재에 대한 전면 해제를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영변 핵시설은 물론 우라늄 농축 시설도 있지만 원자로가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플루토늄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던 곳이고 해커 박사가 확인한 그 2000개의 원심 분리기 외에 다른데 강선이라든지 이런데 여러 군데 이미 산계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라는 것은 이미 확인된 바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 개발을 할 때 최초의 파키스탄의 칸 네트워크, 즉 칸 박사와 접촉을 해서 받았던 그 설계도는 바로 고농축 우라늄을 활용한 우라늄탄이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자신들은 천연 우라늄 광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IAEA 또는 NPT 이런 여러 가지 사찰의 가능성과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을 뚫고
플루토늄 탄으로 집중을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사실은 안 맞는 말이었죠. 따라서 북한은 애초에 원래 그들의 마지막 단계는 고농축 우라늄을 활용한 원자탄이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원자로를 내주는 대신 그것으로 모든 제재를 해결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뚫고 나간다면 그 외에 강선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라늄 탄을 생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북한은 잃는 것이 뭡니까? 전혀 없죠. 그러한 것들을 북한은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북한은 핵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은 영변 이외에 대규모 핵시설을 몰래 가동하고 있었으며 미국이 이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중에 김정은에게 사진도 보여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치 단위의 해상도를 가진 사진을 보여줬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즉 영변 핵시설 외에 핵무기를 다량 생산 중에 있고 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겨우 영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제해 주겠냐. 왜? 그렇게 해제해 주고 나서 나중에 북한의 핵시설이 추가로 계속 발견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란하게 되는 것이죠. 왜? 뭐 했냐? 이런 거 뻔히 알고도 그걸 해줬단 말이냐. 그러면 오바마와 다를 게 뭐 있냐? 클린턴과 다를 게 뭐 있냐? 라고 공격을 받았을 때 할 말이 없죠. 그런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은 북한의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대북 제재 해제 불가 원칙을 고수했다. 영변 핵시설을 가지고 미국과 딜을 기대했던 남북 두 지도자의 기대는 무산됐다. 우리 그 청와대 논평은 굉장히 이제 실망스러운 논평이었죠. 이것을 가지고 미국과 딜을 우리가 또 철도 사업을 비롯해서 철도 108조나 든다는 그 철도 사업을 비롯해서 우리가 다 지원해 줄 그 준비 다 돼 있다. 마치 경마장에 딱 이 문만 열면 뛰어나가려고 하는 그 경주마들처럼 막 씩씩거리고 지금 서 있는데 문이 안 열려버린 겁니다. 뛰어나가려고 돈을 퍼주려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이 안 열려버린 겁니다.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이런 것들이 협상 길렐의 원인이었다. 즉 북한은 애초에 핵 포기할 의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거는 저도 쭉 그동안 주장해왔지만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도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북한은 핵 포기가 불가능한 체제다. 계속적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는 것을 멈추면 죽는 체제다 이겁니다. 달려가는 것을 멈추면. 김정은이 하려는 것은 결국 핵 군축 협상이다.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미국과 마음을 맞추어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이다 이겁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서 핵 보유를 인정받는 나라는 5개 국가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즉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이 5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핵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한 80발 정도의 핵.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입니다.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뭐냐? 미국이 눈 감아준 겁니다. 즉 북한도 미국이 그렇게 해서 눈 감아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을 가지고 미국에게 밀당을 하고 있었다라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절박한 상황 이런 여러 가지들이 뭉쳐져서 즉 성과를 내야 된다 이겁니다. 나쁜 성과를 낼 것 같으면 아예 성과가 없는 것이 더 낫다. 왜? 나쁜 성과는 공격을 받을 거니까. 그런 입장 때문에 아마 협상이 결렬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또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협상. 해법은 뭡니까? 자, 이분 한번 보십시오. 터너 조이 중장입니다. 미 해군 중장인데요. 6.25 때 휴전 협상 수석 대표였습니다.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과 협상할 때는 압력을 높여라.
그들에게 통하는 논리는 오직 힘뿐이다. 즉 강력한 압박을 해라 이겁니다. 강력한 압박. 즉 내일 바로 때릴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여라. 그랬기 때문에 재작년 겨울에 평창올림픽 직전에 정말로 전쟁을 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었기 때문에 김정은이 뛰쳐나와서 평창올림픽에 선수단을 보내고 4월 달에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그 애절한 표정을 지었고 그리고 6.12 미북 정상회담에 싱가포르까지 가고 시진핑을 3번이나 만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3번이나 만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2번이나 만났던 겁니다. 정말로 때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터너조이 중장의 말처럼 공산주의자들과 협상할 때는 압력을 높여라. 즉 이제부터는 다시 돌아가서 강력한 압박을 해야 되는데 그 강력한 압박의 뒤에는 이 압박이 안 통하면 너를 죽일 수 있다 라는 군사적 조치까지 가지고 압박을 높여라라는 겁니다. 자, 중대 기로에 선 우리 문 대통령이죠. 비핵화냐 남북관계냐 결단을 해야 됩니다. 북한 비핵화가 목표냐 아니면 그냥 남북관계 개선이 목표냐. 남북관계 개선이 목표라면 비핵화 안 해도 되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남북관계 개선만 된다라는 그런 국정정치 기조를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처럼 하면 됩니다. 지금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통일을 원한다면 북한에게 핵이 있어서는 통일이 안 된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통일의 기반이 되는 통일의 전제 조건, 필수 조건이 되는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면 강력한 압박에 동참해야 됩니다. 또는 강력한 압박을 선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3월 달부터 지금 이제 오늘부터 이번 달부터 벌어지는 이 키 리졸브 훈련, 지금 이름도 바꿨어요. 북한 불쾌하지 말라고 19-1 훈련. 이 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연습 즉시 미국과 같이 하는 것으로 재개하고 그 규모도 재작년 이상으로 확 늘려서 미국의 항공모함들 지금 뭐 존 C 스테니츠 항공모함 베트남에 왔다가 미국으로 지금 돌아갈 텐데 그거 가지 말고 이리 바로 와라. 그리고 이제 필리핀하고 합동훈련을 했던 와스프 강습 상륙함 바로 와라 해서 어마어마한 미국의 전력을 동원해서 독수리 연습, 키 리졸브 훈련부터 시작해서 여름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 그리고 초겨울의 비질런트 에이스, 봄의 맥스 썬더 이 모든 한미연합 훈련을 초강력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 훈련이 바로 평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통일의 전제 조건인 비핵화가 목적이 아니고 그냥 현 상태에서 남북관계 개선이라면 그럴 필요 없죠. 이렇게 해서 우리 정부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모쪼록 통일의 기반이 되는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가 큰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오늘 데일리 디베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